안녕? 오늘 할 이야기는 옛날 조선시대의 경신대기근이야. 경신대기근은 1670년부터 2년 동안 일어났던 대재앙이었지. 이때 조선 인구가 10분의 1은 죽었어. 근데 이게 탐관오리들이 부정부패하고 전쟁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대기근이잖아? 기근에 의한 재앙이었어. 그리고 이 기근은 자연재해가 원인이었다. 70년 초반에 하늘에 유성이 떨어져. 조선 하늘에 유성이라니 상상이 가? 솔직히 유성 제대로 보기도 힘들잖아. 요즘도 떨어지면 뉴스에서부터 아주 난리지. 근데 유성이 당시 조선에서는 망조였어. 심지어 불길한 유성이 하나도 아니고 계속 떨어진 거야. 거의 한 달 동안. 뭔가 싸하지? 근데 이 유성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먼지를 흩뿌리면서 떨어진단 말이야. 그리고 엄청 많이 떨어졌다고 했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하늘에 먼지가 엄청 많았겠지. 그래서 하늘이 낮에도 뿌옇고 밤에는 당연히 뿌옇고 그런 상태였어. 하늘에 구름 같은 게 너무 많으면 햇물이나 달무리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거든. 대충 이런 모습이야. 원래 이게 뜨면 비가 쏟아져. 구름이 많으니까.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이게 구름이 아니라 먼지인 거란 말이지. 물론 구름도 일종의 먼지긴 하지만 아무튼 그냥 구름이 아니었어. 뭐랄까 좀 심상치 않은 구름이었다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대재앙 경신대기근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거지. 자, 전남은 갑자기 지진이 나고 충청도에는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 이때부터 전염병은 전국으로 퍼져서 경신대기근이 끝날 때까지 전염병은 계속 조선을 괴롭히지. 아까 달무리 햇물이면 비가 온다고 했잖아. 근데 비가 안 와. 비가 계속 안 오는 거야. 우물이 마르고 냇가가 마르고 땅이 갈라지기 시작했어. 밤에는 서리까지 내리고. 어느 날 하늘에서 드디어 뭔가 내리기 시작했어. 사람들은 기다리던 비가 왔다고 생각을 했지만 내리는 건 비가 아니라 우박이었다. 심지어 우리가 현대에 가끔 보는 그런 귀여운 우박이 아니라 영화 투머로우 봤어? 오리알 만한 얼음덩어리가 막 떨어지는 거야. 식물은 당연히 초토화되고 이게 잘못 맞으면 사람 목숨도 위험한 정말 살인 우박이었다. 그리고 그거 알지? 나쁜 일은 꼭 겹쳐서 와. 이미 비 안 오고 우박에 추위까지 이번 년은 극심한 흉년이 확정이야. 올해는 굶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메뚜기랑 참새가 등장을 해. 그것도 때를 지어서. 걔들도 먹을 게 없었겠지. 그나마 남아있던 농작물은 당연히 다 먹어버리고 산에 밤, 도토리 그냥 먹을 수 있는 건 싹 쓸어가 버려. 그렇게 다들 절망하고 있었는데 진짜 죽으란 법은 없는지 드디어 하늘에서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미 왕실에서는 기우제를 계속 지내고 있었는데 드디어 한숨 놓은 거지. 뭐 올해 농사는 망했어도 내년에 다시 잘 지으면 되잖아. 근데 나쁜 일이 겹쳐서 올 때 막 몇 겹으로 겹쳐서 오기도 하거든. 이게 무슨 뜻이냐? 너무 섣부른 안도의 한숨이었다. 한 달 전만 해도 제발 비 좀 내리게 해달라고 빌던 사람들이 이제 제발 그만 내리게 해달라고 빌기 시작해. 조선 전체에 홍수가 나는 거야. 홍수만 왔을까? 과거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태풍 매미. 이 매미는 태풍에 끼지도 못할 정도로 강력한 초대형 태풍이 제주도에 와. 근데 제주도가 또 섬이잖아. 태풍으로 바닷물이 막 들이닥치니까 작물들이 소금물을 맞아서 다 말라 죽는 거지. 풀뿌리, 나무뿌리, 식물은 거의 다 죽어. 그때 제주도 인구가 4만 명 넘게 있었는데 굶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대. 자, 생각해보자. 농사는 망했고 작물 먹을 건 하나도 없어. 그럼 이제 먹을 수 있는 건 뭘까? 정답은 소야. 농사 지어주는 든든한 우리 친구 황소. 어떡하겠어. 농사는 이미 망해서 소는 할 일 없이 여물이나 먹고 있어야 하고. 아니지, 먹을 여물도 없었을 거야. 그냥 저기 옆에 서 있는 거지, 외양간에. 아무튼 당장 사람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떡해, 마음 아프지만 두 눈 딱 감고 먹어야지. 근데 사실 이게 원래는 불법이었어. 소 도축하면 잡혀가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조정에서 도축을 허용해줬다. 하지만 의미가 없었지. 왜냐? 이미 다 잡아먹었거든. 심지어 다 먹고 없어가지고 구지역으로 죽은 소를 파서 막 먹고 그랬다고. 또 이렇게 먹으면 몸이 괜찮겠어? 이 소고기 먹고 죽은 사람도 엄청 많았어. 조선은 이렇게 자연재해 종합 세트를 맞아버린 거야. 굶어 죽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전염병도 사가들 기미가 안 보여.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었던 거지. 진짜 최악 밑에 최악으로 상황이 흘러가면서 그렇게 1년이 지나. 그래도 조선이 하나의 국가고 시스템이 있는데 조정이 가만히만 있진 않았지.
재난지원금을 뿌리기 시작한 거야. 그 재난지원금 센터 이름이 진일소였어. 근데 여기 좀 큰 문제가 있어. 요즘이야 뭐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집에서도 받고 하잖아. 근데 옛날에는 무조건 직접 받으러 가야 했다고. 심지어 다른 센터는 다 망했고 한양 한 군데만 살아있었어. 이제 어떻게 될까? 전 국민이 서울로 몰려든다고 생각해봐. 5천만 명이 서울에 들어가려고 악을 쓰는 거야. 그때 조선 인구가 5천만 명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전국의 사람들이 한양으로 모이는데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 전염병이 사그라들 기미가 안 보인다 했지. 전염병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 좁은 곳에 그 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차있잖아. 와, 잘 먹겠습니다 소리 절로 나오겠지. 한양은 정말 사악한 속도로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해. 진짜 아무도 피할 수가 없었어. 그냥 다 걸리는 거야. 어느 정도였냐면 그때 숙경공주라고 공주님이 있었는데 공주님이 전염병으로 죽었어. 그 정도면 말 다 한 거지. 백성들을 지옥에서 끌어올리려고 시작한 재난지원금이었는데 반대로 한양이 지옥에 끌려가 버리는 상황이 된 거야. 이제 그 정도까지 가니까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관리들이 뭐 육아휴직이다, 자기 집 강아지가 아프다, 가진 핑계를 대면서 사직서를 쓰고 한양 탈출을 시도했거든. 하지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미 전국이 지옥인데. 세상엔 많은 나라가 있고 그 중에 조선은 이제 유교의 나라였잖아. 예의 중시하고 깍듯하고 장유 유서, 남녀 7세 부동석 뭐 이런 거 있고. 그랬던 조선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해. 봐봐, 남편이 옆에서 죽어. 기근에 시달리다가 결국 죽었어. 그때 아내가 죽을 먹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먹는 걸 못 멈춰. 일단 먹던 죽은 다 먹고 그제서야 곡을 하는 거야. 힘없이 울기 시작하는 거지. 다른 곳에서는 은밀하게 식인까지 벌어지고. 근데 이게 사람들을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진짜 그 정도로 참혹한 기근이었어. 그리고 조정도 그걸 아는 거지. 그저 안타까워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기근 전에 조선 인구가 공식적으로는 한 500만 명이었는데 조선은 그때 신분제였으니까 노예나 유랑민 뭐 이런 사람들까지 합치면 거의 1600만 명은 됐단 말이지. 그런데 이 기근으로 5에서 10%가 죽었어. 150만 명이 넘게 죽은 거야. 지금 강원도 인구가 150만이야. 제주도는 60만이고. 좀 감이 오지?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그래도 이렇게 조선 역사가 끝나진 않았지. 그 지독했던 재앙도 결국 버텨냈고 마침내 지나갔어. 그리고 조선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우리가 잘 아는 온돌 있잖아. 원래 온돌을 전국적으로 사용하진 않았거든. 그런데 당시에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려고 온돌이 전국에 퍼지게 됐는데 온돌을 누구나 다 쓰다 보니까 땔감을 어마무시하게 패는 거야. 산림 자원이 고갈되기 시작했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만주로 떠나 아직 미개척지였던 만주로 가서 제2의 인생을 즐겨보려고 한 거지. 근데 거기도 뭐 그렇게 파라다이스고 그러진 않았어. 그때 위에 있던 청나라랑 사이만 안 좋아졌지. 그래서 그때 백두산 전기비도 세웠고. 다음으론 조선 체제에 이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국가가 제대로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지. 조선 3대 도적 장길산이 등장하고 유교가 쇠락하면서 이제 다른 종교들이 떠올라. 비기, 도참 이런 거. 그리고 한양에 사람이 몰리기 시작해. 지금 서울 땅값 신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닐까? 자, 이렇게 끔찍했던 경신대기근. 이 기근이 일어난 원인으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소빙하기를 이유로 뽑는 학자들이 있어.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나 2도 내려가서 농업 생산량, 어류 이동 동선 같은 게 막 변하는 건데 이 실체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은 주제야. 아무튼 이 학자들은 역사적으로 영국의 템스강이 얼어붙은 사건, 중국의 감귤 농장이 추위로 종자가 끊긴 사건, 커피의 나라 에티오피아에 눈이 1년 동안 녹지 않는 사건 등 이런 사건들이 소빙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이 소빙하기가 500년을 주기로 한 번씩 오는데 이제 다음 소빙하기는 2020년에서 30년 사이에 올 거라고 하거든. 과연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연재해는 지금도 여전히 못 막지. 그래도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과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의 지식들이 있으니까 진짜 온다고 해도 그때처럼 참혹해지진 않지 않을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야. 끝까지 봐줘서 고맙다. 안녕.